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38만 명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관광객 수준을 넘어선 건데요. 다시 부산이 북적인다. 여행의 풍미를 더해주는 부산에 세계의 미식가들이 집중합니다. 향토 음식부터 제3세계 음식까지 모두 있는 세계 식탁의 축소판 부산.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식문화가 결합되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용과 개방을 음식 문화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사람이 만들고 세계인이 즐기는 부산 음식. 더 많은 식탁에 부산 음식이 오를 수 있도록 부산 음식을 실은 비푸드호가 세계를 향해 출항합니다. 지난해 봄 세계적으로 이름난 글로벌 맛집 가이드가 부산의 식당 43곳을 가이드에 올렸습니다. 특색 있는 미식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부산에서 찾았다는데요. 미식 도시의 가능성을 엿본 셰프들도 부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늦가을 밀락항. 새벽 일찍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 입항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 언제나 만선으로 귀향하는 배들. 사철 풍성한 어장이지만 특히 가을 겨울이 제철인 삼치가 유명한데요. 부산 앞바다는 워낙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갈치 종류도 있고 돔 종류도 있고 아무래도 남해와 동해가 연결되는 이런 지역이 부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밀락항에 어선이 입항할 때면 어김없이 출근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 무거운데? 싱싱한 생선 중에서도 직접 최상품을 선별해야 성이 찬다는 김한규 셰프입니다. 매일 밀락항에 와서 이렇게 바로 아침에 잡은 고기 이용해서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선별한 생선의 종류에 따라 그날그날의 메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요리를 선보일까요? 김한규 셰프가 일본인 아내와 운영하고 있는 일식당입니다. 글로벌 맛집 가이드의 원스타 식당으로 소개된 곳이죠. 일본에서 온 미즈키라고 합니다. 남편 김한규입니다. 懐石料理という料理を、釜山の美味しい海産物や食材を使いたくて2人でいろいろ考えながら料理を考えています。 가이세키는 일본식 제철 코스 요리인데요. 도쿄에서 전통 음식을 사사한 셰프는 자신의 요리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식재료가 풍부한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봄에는 부산에서 나오는 조개류, 여름에는 장어, 가을, 겨울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다양한 생선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삼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삼치에 기름기도 많이 끼게 되고요. 되게 맛있는 생선이 됩니다. 수분을 제거한 삼치살을 다지고 쪄서 기장산 다시마 국물을 부으면 가이세키의 기본인 맑은 국이 완성됩니다. 이제 일본 요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시를 뽑는 일인데 그 다시를 뽑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다시마고요. 그 다시마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다시마를 다 사용해 봤는데 저희 기장에서 나오는 기장 다시마가 이제 저희 일본 요리를 만드는 다시에서는 제일 잘 맞는 맛있는 다시마였습니다. 일본식 코스 요리에 부산의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부산의 가을을 담았는데요. 손님들은 두 지역의 오묘한 만남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계절마다 오는데 항상 담기는 재료나 그걸 표현하는 데코레이션이 그 계절에 맞는 재료나 그 나뭇잎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올 때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부산에 들어가는 제철 재료를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장 달달한 단감이나 굴 처리됐기 때문에 굴도 맛있게 요리를 잘 해주셨고. We value foo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traveling. Persimmons, which are now in season, and also all the produce that is in season during fall in Busan, like the both kinds of mackerel and some of the other vegetables which are on the menu also. So yeah, in that sense, I feel like it does represent pretty well the fall season. 저희는 이제 신선한 식자재를 최고 빠르게 저희 가게에 가지고 와서 최고 신선한 요리를 손님한테 대접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きっとプサンにはまだまだ私たちの知らない美味しい食材がたくさんあると思ってるんですね。なのでそれをこれからもどんどん見つけていって全国の世界に出せるようなものを作るとい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경계를 허문 음식, 부산에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은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일 긴 강이 낙동강의 종착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재료의 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매우 다양한 식재료를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래서 부산은 요리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도전하고 싶은 도시, 그리고 도전할 거리가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부산의 풍부한 식재료에 반해 부산에 정착한 셰프가 또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양식을 조리한 박기섭 셰프인데요.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낀 뒤로 해외 호텔 셰프의 생활을 정리하고 해운대에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해운대 앞바다나 광안리에 있는 앞바다, 그리고 부산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 이런 것들을 여행차 한번 와서 느꼈을 때 요리사로서 풍부한 식재료들이 가까이 있다면 정말 더 좋은 요리와 음식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부산 요리다운, 이 지역에 다운 요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셰프는 자신의 요리에 부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에 양식을 접목한 건데요. 낙동강 주민들의 줄임배를 채웠던 구포국수가 서양식으로 변했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맛은 굉장히 새롭게 하는 그런 고민들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시그니처로 만들어져 있는 구포 메밀국수를 준비가 돼 있고요. 로메스코라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한국식의 입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추장을 사용을 해요. 밀락항에서 잡은 생선에 스페인풍 소스를 넣는가 하면 가마솥에 사골과 아롱사태, 스지, 또 속꼬리, 이런 소에서 나오는 부설물로 48시간 이상 끓여내고, 부산의 한자인 가마솥 부자에 착안해서 지역을 상징하는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더욱더 부산답게 음식을 내고 음식을 개발을 하니까 해외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좋은 반응이 가지 않았나. 그러면서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가는 거 보고 저희가 굉장히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류, 문화가 오가는 관문도시 부산. 부산은 각지의 문화를 받아들여 지역색을 지닌 독특한 문화로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입니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1876년 개항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그리고 산업개발 시기에는 전라남도의 도서 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식문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그리고 역사의 우리 현대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향토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낸 거죠. 이 향토 음식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조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식재료로 그 지역의 방식대로의 조리법으로 조리해야 된다는 부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방식으로 또 먹어야 된다는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 어느 한 계층 내지 어느 한 파트에 있는 사람들만 먹는 음식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널리 먹어야 되는 그 음식. 사람들에게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물으면 돼지국밥, 밀면 등을 꼽습니다. 모두 한국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피난왔던 사람들이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재현한 건데요. 하루 한 끼 배불리 먹었던 음식들이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 정착한 것이죠. 그중엔 자갈치 시장의 선지국밥도 있습니다. 부산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자갈치 시장. 신용곤 셰프는 이곳을 매일 출퇴근길로 이용합니다. 추억이 담긴 길이라 일부러 찾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손잡고 자갈치 시장에 중학교 때 왔을 때 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 골목들이 너무 싫어서 오바이트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향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서 지금 제가 만드는 음식에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국제적인 만찬 행사를 도맡던 셰프는 제 집처럼 익숙한 자갈치 시장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향토 음식을 재해석하고 있죠. 제가 새벽마다 자갈치 시장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건데, 부산 이 자갈치에 있는 특색이 있는 요리들을 주방에 한번 담아볼까, 손님한테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가졌었는데 오늘은 손님이 없네요. 아니 방금 가고. 선지국 하나 주세요. 셰프가 40년째 찾고 있는 단골집입니다. 선지와 수구레, 쇠기름과 뒷고기, 대파와 콩나물을 듬뿍 넣어서 끓이면 속을 뜨끈하게 데우는 자갈치표 선지국이 완성됩니다. 옛날 할머니 주인장은 안 계시지만 그릇을 비워도 채워지는 화수분 같은 인심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어머니 손잡고 왔을 때 먹었을 때는 여기 계신 할머니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다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비린내 나고 이런 거리지만 이 거리가 그대로 저는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서 저도 이 선지국을 메뉴화 레시피화 시켜가지고 색다른 요리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신용곤 셰프의 식당입니다. 세계의 미식가들이 찾는 맛집이죠. 셰프가 선지를 손질하고 있네요. 드디어 새로운 요리를 공개하려나 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려는 걸까요? 동네 마을에서 소를 잡고 하면 소피를 항상 굳혀서 국에 넣어 먹고 했거든요. 자갈치 시장에 왔을 때 항상 집에 갈 때 엄마가 사주셨던 게 선지였고, 그 어릴 때 먹던 선지의 구수함과 소고기의 기름진 맛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프레이팅이라든지 이것만 좀 변화를 줘서 누구나 보도록 눈으로 보고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요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셰프의 선지국밥은 섞지 않고 분리합니다. 맨 아래에 리소토를 깔고 얇게 저민 선지와 물을 차례로 올린 다음 우거지로 장식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태와 함께 고운 선지 육수를 부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선지국밥이 완성됩니다. 부산의 향토 음식인 자갈치표 선지국밥이 서양식 코스 요리로 탄생했습니다. 손님들은 셰프표 선지국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솔직히 맛있고요. 그 해장국 집에서 먹는 그 해장국 맛이 잘 나고요. 그리고 선지의 어떤 그런 향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선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같이 먹으니까 이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젊은 분한테 약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 요리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예요. 자갈치 시장에 그 어머니가 장을 보고도 집에 가서 음식을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해줬는데 그 추억의 맛을 잊혀져가는 맛을 제가 살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외국분들이 부산이라는 도시로 오면 우리 현지 로컬인들이 살고 있는 현지의 모습을 구경하러 와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영곤 셰프가 오랜만에 자갈치 시장을 벗어났습니다. 청년 시절의 소울푸드를 찾으러 간다는데요. 제가 부산 돼지국밥 골목에 왔어요. 돼지국밥 골목은 예전에 여기 전체 80년도에는 전체가 이 거리가 돼지국밥 골목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맛있는지 찾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돼지의 맛있는 구수한 고기 냄새인데 돼지국밥을 하면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수도에 내려가면 그게 겨울에 쌓여요. 쌓여고 나면 나중에 봄이 되면 그 냄새가 누린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 돼지국밥집을 했기 때문에 오래된 집에는 그 냄새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집도 되게 냄새가 좋네요. 오늘 이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돼지국밥 골목에는 수십 년 된 노포들이 많은데요. 이 집 역시 70년째 같은 메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뽀얀 국물의 돼지국밥이 구수해 보이죠. 드디어 돼지국밥을 먹네요. 80년대 후반 짜장면 값이 600원 하던 시절 직장을 관두고 요리 공부를 시작했던 20대 청년에겐 1,500원 하던 돼지국밥은 사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희 친구들이랑 항상 이 골목을 지날 때면 저희들이 돈이 없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그래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소주 한 잔 먹기 위해서 국밥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국밥집에서 저희는 국밥을 먹은 게 술국이라는 국을 먹었는데 그 국물에다가 순대랑 고기 조금 넣어서 그 당시에 1,500원,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소주를 3병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래 비싼 수백을 먹을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성공하면 수육 한 접시씩 돌리겠노라 장담했던 그날이 세상 그리워집니다. 좀 비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안 되는데요. 왜요? 한 12시간 이상을 구워야지 국물이 나옵니다. 그 냄새라든지 이런 걸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네, 그냥 그대로 놔두시도 참 좋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먹죠. 예, 근데 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안 하고 뼈 자체에서 육수를 뽑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로 넣는 건 없어요. 예전처럼 돼지 다리라든지 머리 이런 그런 거 안 넣습니다. 완전히 뼈만 딱 넣어가지고 네. 그걸로 국물 맛을 내는데 정말 맛있어요. 한 드셔보세요. 이제 국밥이 예전 코로나 시절만 해도 토렴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을 좋아했는데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식사 위생 때문에 대부분이 부산에 와도 토렴보다는 이렇게 따로 국을 끓여서 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돼지머리, 돼지다리 그리고 넣고 끓이는 국밥은 많이 사라졌어요.
코로나19라는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며 부산의 향토 음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비슷한 면적의 항구 도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번화가엔 꽤 익숙한 음식이 있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토렴한 돼지국밥입니다. 국밥에 부추, 새우젓, 쌈장을 넣어 제대로 식사하는 손님들. 국밥을 자주 드시는 분데요. We try to come because we like the food here and the Korean food is being prepared here. It's very authentic, same like the Busan style. So we love the lunch, dinner menu. 부산의 향토 음식인 돼지국밥을 싱가포르 현지인들도 거부감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근처에 분점을 냈을 정도로 돼지국밥에 대한 현지인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돼지국밥을 처음 알린 엄수용 셰프입니다. 놀랍게도 돼지국밥의 맛을 현지화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전 돼지국밥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조리법에 근간을 두고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더 좋은 재료, 더 많은 재료, 그리고 재료 본연의 수수한 맛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리법을 연구하여서 돼지국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지기에 밥을 담아 토렴용 국물에 담갔다 뺐다를 반복한 다음 토렴한 밥 위에 고깃국을 부어냅니다. 위생을 생각해 고안한 셰프만의 토렴 방법이죠. 돼지뼈와 고기를 푹 구운 진한 국물국밥도 고기를 푹 구운 맑은 국물국밥도 모두 인기라고 합니다. (11시) 개점과 동시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손님들. 한 그릇에 2만 원이 넘는 돼지국밥을 싱가포르 직장인들은 줄을 서서 먹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티양 씨도 예외가 아닌데요. 점심을 든든히 먹고 싶을 때 돼지국밥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The reason why I like to come here is because I think the food here is more authentic, and I really want comfort food on rainy days. I really want something more flavorful. And one day I want to go to Busan to try this spot as well. So sometimes when me and my friends want to have lunch around our office area and we want to have something more soupy, we will choose to come to this restaurant. 싱가포르의 돼지국밥집에서 부산 향토 음식의 세계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음식은 단순히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문화의 한 과정의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식처럼 부산의 음식은 다양한 조리법에 의한 음식, 그리고 제철 음식, 발효 음식 등 무궁무진한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를 어떻게 펼쳐내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 브랜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식 도시입니다. 글로벌 맛집 가이드가 소개한 식당이 288곳이고 그중 스타 식당으로 선정한 곳은 50곳이나 될 정도로 미식의 종류도 가짓수도 넘쳐납니다. 싱가포르는 독립 전까지 유럽 열강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965년 당시에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인을 축으로 세워진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반에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고 이민자들이 만든 여러 가지 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미식 도시의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죠. 문화와 문명이 충돌하는 이 항구 도시의 속성 속에서 음식이 발달한 과정을 본다 그러면 이제 부산과 비슷한 지역들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아시아의 지도를 탁 놓고 보면 가장 교착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스트리트 푸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미식의 최첨단을 달리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까지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푸드 코트 같은 도시가 싱가포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이 노점은 글로벌 맛집 가이드가 원스타 식당으로 선정한 고기국수 집입니다. 대를 이어 90년째 운영하고 있는 향토 음식점인데 1시간은 기다려야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8,000원 하는 이 고기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지금도 각국의 관광객들은 싱가포르를 찾고 있습니다. 아시아 음식의 노점이 모인 호커센터입니다. 싱가포르인들은 대부분의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메뉴는 치킨 라이스. 이곳은 뉴욕타임스가 치킨 라이스의 성지로 꼽은 노점입니다. 세계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싱가포르. 부산도 싱가포르처럼 세계 미식 도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자 국제 도시인 부산. 부산은 이미 미식 도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토 음식을 비롯한 노점 음식들이 발달해 있죠. 다양한 K푸드를 먹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다는 외국인들. 그들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인 자이 씨와 에리카 씨도 부산을 찾았는데요. 두 사람의 여행 목적은 부산 미식 체험. 부산 음식의 맛뿐 아니라 음식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SNS에 올릴 거라고 하네요. I would say that the food here in Busan matches 100% because if you think about the history with the Korean War, here in Busan you can find many different dishes from all over Korea and also bimbim tamyeon, where everything is mixed together. Yeah, it really defines the culture. And because it's near the sea and you have a lot of fish here, this also matches very well. 해무탕 처음 먹었을 때 조금 조개 같은 쉘 좀 많이 들어가니까 게 뭐 새우 들어가도 다 이렇게 뽑아서 먹어야 돼서 네, 좀 저울이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부산 맛있는 음식 많아서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 도시에서 부산 대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So I think for Busan to be more popular internationally, we can use the help of influencers, especially food bloggers, to promote this on social media because social media has a so big reach nowadays. We have to use this.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에서 구독자와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런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활용하면 부산 음식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또 부산에 왔습니다. 또 부산 사람인데 떠나간 지 얼마 됐다고. 배부르게 육개국 다 즐겨버리는 맛집 인플루언서로 활약 중인 그 맛이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또 맛집 너무 많잖아요. 오늘 맛집 찾아가지고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 맛은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맛집의 정보를 유쾌하게 알려주는데요. 우암동 소망마을에 왔습니다. 소망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 있는 소를 여기로 데려와가지고 검역을 하고 일본으로 보냈다고 해요. 한국전쟁 당시 남쪽으로 밀려온 피란 민중의 일부는 소막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곳엔 함흥에서 내려온 냉면집 주인도 있었는데요. 배급받은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 팔던 것이 부산 밀면의 원조가 됐습니다.
지금은 1대, 2대, 3대 사장님까지 거쳐서 3대 사장님이 주방을 보시고 4대 사장님이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면 몇 년인 거예요. 역사가 너무 긴 거야, 진짜로. 원래 함흥식 냉면은 여기가 부산 밀면을 처음 만든 가게입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려 밀면을 만들었다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가게를 열었다는데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어. 기사 있는 거 맛집 보증 수표 오세요, 진짜로. 효능까지 있으면은 기절한 거야, 그냥. 음식 나왔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네. 20대의 그 맛이 70년 전의 그 맛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원조 중의 원조, 물밀면. 물밀면의 후속작, 비빔밀면입니다. 물을 먼저 먹어볼게요. 육수가 따로 나와요. 엄청 맑은 육수예요. 면을 자르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글이 벽에 적혀있기 때문에 면을 자르지 않고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원조집은 어떨지. 처음이에요, 원조집. 밀가루와 전분의 비율은 7대3. 물가가 올라도 국물은 사골 육수. 절대 타협이 없는 맛은 주인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여전합니다. 어르신은 추억의 맛으로 찾고 젊은 층은 이색적인 맛으로 찾는 원조 밀면입니다. 일단 냉면이랑은 좀 차이가 일단 면발이 밀면이 좀 더 쫄깃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먹었을 때 식감이라는 게 좀 즐겁다?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차이를 느꼈던 게 일단 여기 지방은 일단 간이 좀 일단 세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부산에 오면 꼭 이걸 먹는 이유가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좀 자극적인 맛이 좋더라고요. 원조 밀면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 70년 전의 조리법을 유지하겠다는 주인장. 주인장의 이유 있는 고집을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래도 부산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 또 대체품을 찾다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뭔가 맛과 이런 것보다는 그 역사와 가진 의미들이 조금 더 깊지 않나. 그걸 이해하고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음식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지역 안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장 대변항에 멸치잡이 배들이 입항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기장 대변항에선 우리나라 멸치의 60%가 생산되는데요. 기장 멸치는 크고 기름지고 육질이 단단해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염장을 해도 향이 진합니다. 부산에서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은 다른 지역에서도 뭐 대체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제가 절대로 없는 음식이 뭐냐면 아주 진한 멸치 국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젓갈용 멸치도 흔했지만 마른 멸치도 굉장히 흔했고 이 멸치 국물을 낼 때 쓰는 멸치의 양이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한 진짜 고립내가 날 정도로 진한 멸치 국물이 나오는데 이 멸치 국물은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대변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있습니다. 명소 주변엔 독특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요. 지금 이 소스에 엔초비 소스가 다 들어갔거든요. 엔초비는 그냥 멸치로 갖고 오일에 숙성시켜서 이 우리 소스에 접목시킨 거거든요. 기장 멸치 소스가 들어간 수제버거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멸치를 버거에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개발 과정이 궁금한데요. 저희는 기장 멸치로 엔초비 소스를 만들고 있는 여기는 저희 시어머니고요. 저는 며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유럽 여행을 갔던 게 스페인이에요. 거기서 엔초비 요리를 제가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멸치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강하고 또 맛이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먹었던 엔초비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게를 오랫동안 횟집을 하다가 비워놨었거든요. 그래 얘가 집 이래 놀리기가 너무 아깝다고 엔초비 만들어갖고 한번 이 장사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 말씀했을 적에 비릿한 멸치 갖고 한다는 게 좀 처음엔 어화했거든요. 며느리한테 진짜 말은 못하지만은 얘가 정신 있나 없나 좀 그런 어화했거든요. 한번 그러면 개발해보자. 멸치 소스 버거의 조리 과정을 공개합니다. 최대한 이제 거부감 없애고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저희가 이제 요작을 거치고 올리브 오일에 절인 멸치를 믹서에 갈아서 각종 수제 소스와 섞으면 기장 특산물을 이용한 멸치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멸치의 품종 같은 경우는 육질이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크기가 작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장멸치는 기름기가 풍부하면서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만들었을 때 얻어지는 그 수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염장을 한 시간이 오래되어도 그 육질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장멸치로 만든 소스를 버거에 첨가했더니 맛이 더 산뜻하면서도 담백해졌다는데요. 며느리의 아이디어와 시어머니의 추진력이 만나 기장의 이색적인 명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징은 이국적인 다양한 풍광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은 그거에 대비해서 전형적인 음식들 한식 위주로만 주로 발달이 되어 왔는데요. 좀 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들에 대한 도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부산의 좋은 식재료랑 좋은 풍광이 만날 수 있는 기획을 하시면 훨씬 더 부산의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장의 특산품으로 만든 멸치 소스 버거를 먹기 위해 일부러 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는데요. 제가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빵 같은 게 좀 많이 먹는데 햄버거도 잘 먹거든요. 그런데 멸치로 만든 햄버거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근데 깔끔하네요. 30년째 기장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장의 특산품인 멸치를 이용해서 햄버거를 만든 것도 처음 먹어보게 되고 앞으로 계속 부산에 특징 있는 음식이 개발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조금은 엉뚱한 도전을 통해 부산 음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딱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대중적인 거. 부산의 색채가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넣어서 조금 더 모두가 포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면 그거를 경험했던 분들이 좀 더 딥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부산 음식이 널리 퍼지면 좋겠다. 우리도 이 기장을 멸치를 좀 살려보자는 뜻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장의 특산물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이니까 또 자부심도 있고 그래요. 부산은 물의 도시입니다. 강이 흐르고 바다와 접했기에 살아있는 날것의 냄새도 어느 곳보다 진한데요. 이 냄새가 부산 음식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산의 음식이라면은 날것의 냄새들이 많죠. 정제되지는 않지만은 아주 역동적이고 싱싱한 냄새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우리 부산 사람들의 성정과 기질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매콤하고 화끈한 그런 또 이 음식의 냄새도 있겠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는 부산 음식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로 소스를 선택했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는 잡고 부산 음식의 강렬한 맛은 살리는 만능 소스를 개발한 건데요. 그럼 만능 소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성진 교수가 조리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생선의 비린내를 잡는 간장 소스부터 만들어 봅니다. 간장 2숟갈에 설탕 물엿 1숟갈씩, 맛술, 후추, 마늘을 넣고 사각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잘 젓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으면 비린내를 잡는 간장 소스가 완성되는데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참기름 없이 한 소끔 끓이면 됩니다. 오늘 만드는 거는 초고추장 소스입니다. 부산 음식의 매콤함을 살리는 초고추장 소스도 만들어 봅니다. 고추장 2숟갈에 설탕, 식초, 마늘 1숟갈씩 넣고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젓습니다. 상큼한 맛을 더하기 위해 탄산수와 사과즙도 1숟갈씩 넣고 저으면 초고추장 소스가 완성됩니다. 초고추장 소스만 있다면 국제시장에 가야 먹을 수 있던 비빔당면의 맛을 서울에서든 해외에서든 맛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부산식 만능 소스를 이용해 부산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만능 소스가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요리 못하는 애들, 이제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또 이걸 응용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게 불고기가 많아야 했잖아요. 그 비슷한 양념 소스가 그냥 그동안 양념 간장 소스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부산식 만능 소스에 제철 식재료를 첨가하면 이탈리아의 파스타 소스처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응용이 가능한 거죠. 데쳐서 건강 음식이다 이거 완전히. 그지? 주부 구단 학생들은 부산식 만능 소스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해물 밀면이라든지 아니면 로컬 푸드를 개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또 다시마도 넣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이. 그런데다가 가장 기본인 양념이 너무 쉽고 우리가 흔히 다 구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만능 소스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 해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부산식 만능 소스가 부산 음식의 참맛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겠죠? 부산 만능 소스를 추천합니다. 부산은 전국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수용했으며 그 속에서 확립된 식문화를 지역의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자산인 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푸드가 출범했습니다. 비푸드는 부산 음식의 브랜드입니다.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해마다 셰프들이 모여 부산을 대표하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부산의 향토 음식에 다양한 조리법을 접목해서 비푸드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거죠. 올해는 총 25가지의 레시피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내빈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구성이나 스토리나 그다음에 식재료에 관련된 거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셰프님들과 식재료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이 음식을 갖다가 가장 많이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접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은 음식과 그릇의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산이란 도시가 굉장히 그 피난민들도 많이 왔고 요리도 많이 섞였는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김치로 한번 제가 표현해 봤고요. 주로 부산의 식재료를 다양하게 좀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해서 조내기 고구마하고 이제 방아를 이용한 무스 디저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방도 홀도 내빈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맛집 인플루언서 그맛도 비푸드 행사에 초대받았는데요. 재해석해가지고 뭔가 이런 맛깔스러운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가 또 크리에이터로서 왔거든요.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오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름표도 있어. 국제에서는 부산의 도시의 정체성을 한대의 도시로 이렇게 규정하는 총감독을 맡은 박상현 마칼람니스트의 진행으로 비푸드 시즌2 행사를 모든 시작합니다. 것은 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반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구성한 것은 제각각이 주연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의 환대라는 주제를 잡고 우리 전통적인 반상과 독상의 개념을 사용하자. 형식은 반상이지만 그 반상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음식들은 그냥 각각이 주연인 거죠. 한 90% 정도는 구현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비푸드 시즌2. 손님들은 비푸드에 어떤 자극을 받았을까요? 네, 저는 현재 부산 맛집 정보 채널 고메 부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에 중점을 뒀지만 오늘은 맛뿐만 아니고 아까 또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스토리들도 잘 담아서 우리 부산의 향토 음식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잘 담아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푸드 레시피 시즌제는 단순한 레시피 제공을 넘어서서 부산의 맛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 셰프들과 협업을 해서 부산에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열리는 국제음식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이 레시피를 널리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부산 음식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비푸드가 인플루언서의 마음도 사로잡았을까요? 와, 너무 상쾌하다, 입안이.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나온 레시피 중에서도 이거 정말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싶은 메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사실 제품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 원본을 먹어보러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여러 셰프님들 만나 뵀잖아요. 정말 가보고 싶은 식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콘텐츠화할 예정입니다. 비푸드를 시작으로 부산 음식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는데요. 미식도시 부산을 꿈꾸며 출범한 비푸드의 고공행진을 기대합니다. 세계의 미식가들이 부산을 주목합니다. 특색 있는 역사, 문화, 환경을 갖춘 부산. 부산은 미식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음식은 문화입니다. 저 부산에 숨어 있는 나의 연세에 계신 지금 이제 그분들이 떠나면 받을 세대도 없어요. 그분들을 좀 더 개발하고 찾아가서 그 음식을 듣고 그걸 기록하고 그걸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부산의 음식은 부산의 정체성을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 사람의 기질을 반영하는 음식, 그리고 부산의 정체성을 가장 투영시키는 음식. 음식이 탄생한 그 공간에서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부산 음식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부산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매 순간에 사람이 모였고 문화가 융합됐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던 부산. 부산에서는 풍부한 식재료와 다양한 조리법으로 경계를 허문 음식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성격은 간직한 채 언제 어디 누구에게나 스밀 수 있는 부산 음식. 부산 음식이 더 많은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부산 음식을 싣고 세계를 누비는 비푸드의 순환을 기원합니다.